자,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6월 학평 모의고사. 첫 번째로 볼 작품은 후나마 밥 먹어라입니다. 이 작품 보기 전에 먼저 좀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봐야 될 개념들이 하나 있어서 요거부터 하나 봅시다. 우리가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하나는 직접 제시라고 불리는 방법을 하나 사용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제시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직접 제시란 무엇이냐? 직접 제시란 것은, 자, 우리가 감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지? 인물의 심리, 감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우울하다와 같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렇지?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직접 제시고, 간접 제시는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말투도 달라질 수 있고, 또는 말투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뱉는지도 달라질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이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는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가지고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간접 제시야.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눈물을 흘렸다. 또는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추측할 수 있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면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여기서 추출해낼 수 있고, 또 얼굴이 시뻘개졌다라는 행동을 봤을 때, 외양 묘사를 봤을 때 분노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이뿐만 아니라 행동과 대사뿐만 아니라 이 맥락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간접 제시야. 자, 그러면은 요걸 왜 했냐? 요 소설에서 특히나 말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이거야. 이 개념이야. 인물의 심리에 대한, 감정에 대한 직접 제시가 자주 드러난다는 거. 그러면은 작품을 직접 보면서 보는 게 가장 빠르겠지. 자, 작품 봅시다. 본문 볼 거야. 부모의 등골이 빠진 등록금으로 다니는 삼류대학은 금의가 아니라 남루였다. 아, 부모의 등골 빼놓은 그런 등록금으로 다니는 그런 부모님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다니는 그 대학은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행색이 굉장히 남루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 그치? 남루는 뭐야? 아, 이게 되게 거지 같은 거적대기들을 걸치고 다닌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 그만큼 내가 이 삼류 대학을 다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는 이 삼류 대학을 다니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안 맞는 옷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남루는 교복까지 언니 것을 물려 입어야 했던 고교 시절로 끝내고 싶었다. 그래도 낙방은 낙방이니까 체면상 시리에 빠져있는 그녀가에게 어머니가 넌지시 고맙다, 네가 효녀다 라고 속삭이지 않았다면 머나먼 미국 땅으로 시집 같은 거 안 갔을지도 모른다. 아,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고맙다, 네가 효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 뭘 보고? 삼류 대학을 갔던 그 상황에서 네가 효녀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어머니는 그럼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뒤에 보면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비굴하고도 은근한 목소리로 고마워했을 때 그녀는 잊지도 않은 희생정신을 들킨 것처럼 느꼈고 그 느낌이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얘가 굳이 뭐 재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얘한테 그러니까 더 그럴 여지를 주지 않고 너를 깔끔하게 투자 목록에서 빼겠다라는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너한테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네가 효녀다라고 얘기를 해. 어떤 상황에서? 대학에, 괜찮은 대학에 낙방한 상황이야. 낙 떨어졌다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가 들어? 얘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지. 뭐라고 얘기했어? 그 느낌이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 그 느낌이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 그 부분에서 뭐가 드러난다? 거부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드러나고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 느낌이 고약해. 뭔 거야?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 들어갔어. 그럼 뭐라고 봐야 돼? 직접 제시라고 봐야겠지, 그치? 이 거부감을 표현할 때, 작가가 직접, 그냥 지우할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직접 제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거부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했다 이거야. 자, 계속 봅시다. 그 전에 요것도 봅시다. 지금 시점을 보니까 우리가 시점을 좀 봐야겠지. 서술자의 시점. 소설에서 꽤나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너네가 많이 놓칠 수 있는 건데 서술자의 시점은 뭐야? 일단 그 어머니도 그렇고 뒤에 얘기하면 뭐 그녀라는 얘기도 있지. 주인공 후나미를 그녀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3인칭으로 당연히 봐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주인공의 인물의 심리를 전부 다 줄줄이 꿰고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그 독자들에게 알려주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하겠지, 맞지?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단 말인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게 속아서 희생당한 것을 빨리 만회하고 싶었다. 꼴도 보기 싫은 식구들에게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지글거릴 때 친척의 소개로 미국서 참한 신부를 물색하러 나온 신랑을 만나 단시일안의 뜻이 맞아 혼사가 이루어졌다. 이 가족들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뭐 반감 이런 것 때문에 뭘 했다? 충동적으로 미국행을 선택을 했다. 미국에 가서 어떻게 미국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시집살이를 했다는 거야. 서로 맞아떨어진 건 뜻이라기보다는 조급증이 아니었으니까 빨리 이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내 조급한 마음이 그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져서 내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녀는 어머니가 고맙다고 말하면서 한참이나 쥐고 있던 손에 거칠고 끈적한 습기를 입지 못했다. 하루속히 떨쳐버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미칠 것 같았다. 미칠 것 같았다는 이 말 또한 뭐야? 직접 제시의 방법을 활용한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좀 포인트가 보이지, 그치? 이 소설에서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계속해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의 방법을 통해서 자주 드러내고 있다는 것. 또한, 직접 제시의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심리를 드러내려고 어떠한 심리를 드러내려고 했나 또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요소가 되겠지?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미국으로 시집간 후 N으로 불린 후남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교류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등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 하지만 곧 후남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 무렵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한국을 찾아 임원회에 있는 어머니를 만난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은 과거로 되게 돌아가는 묘사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니?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이거 하지. 어머니가 저만치 짧게 커트한 백발을 휘날리며 그녀를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아, 저 소리. 생전 녹슬지 않게 새되고 억척스러운 저 목소리. 그녀는 그 목소리를 얼마나 지겨워했던가. 밖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나 동무집에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온 동네를 아글아글 쓰면서 찾아다니는 저 목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어디론지 숨고 싶었다. 밥 먹어라 하는. 후남아 밥 먹어라. 저녁 시간 때 이제 밖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은 후남아 밥 먹어라. 이때는 뭐 휴대폰도 없었을 때니까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하면서 찾아다니는 그 목소리를 얘는 어떻게 했다? 굉장히 지겨워했어. 또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도 어느 정도 들겠지, 그치? 자, 슬슬 보이지? 후나미가 어머니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면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어쨌든 후나마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뒤에도 계속 나올 거야. 이제 이어서 보고 합시다. 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것을 꼭 밥 먹어라는 붙이는지. 하긴 끼니 때도 아니면 찾아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그 소리가 꼭 끼니나 챙겨 먹이면 할 도리 다 했다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침에 늦잠 자는 그녀를 깨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늦겠다, 어서 일어나라 하면 될 것을 꼭 후나마 밥 먹어라 라는 말로 깨웠다. 급한 건 학교가 아니라 밥이라는 뜻이. 자,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냐. 이 부분이 지금 쭉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야, 맞지? 자,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부터 계속 언제 얘기를 하고 있어? 현재,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과거 회상으로 넘어갔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자,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서 과거의 이야기를 서술했다가 아마 다시 뒤에는 현재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 역순행적 구성 또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르지? 입체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역순행적 구성 또는 입체적 구성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용어가 너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 두 가지 용어 중 어떤 걸 써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놓는 게 좋아.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계속 봅시다. 어렸을 때는 밥 먹어라 소리가 그리도 듣기 싫더니 자라면서 후남이라는 이름을 더 싫어하게 되었다. 후남이라고 하는 이름. 사실 후남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이 소설의 주인공 후남이가 사실 성별이 여자예요. 아까 효녀라는 말 들어도 알겠지, 그치? 여자애인데 사실 후남이라는 이름은 여자애한테는 조금은 안 어울리지, 그치? 물론 뭐 동현이라든가 명준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그 여자애들이 좀 쓰는 걸 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특이한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사실 후남이라는 이름은 보통 여자아이들한테는 잘 안 쓰는 이름이란 말이야. 근데 대체 왜 이런 이름을 썼을까? 뒤에 봐봐. 학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그녀를 한 번 볼 거 두 번 보면서 이상하게 웃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너 사내 동생 봤냐? 혹은 너 몇째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어른도 있었다.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 그치? 그녀의 동기간들은 다 병자 돌림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형제들, 친어머니, 친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기 형제들은 전부 다 병자 돌림이야. 병자 돌림. 그러니까 이름에서 다 병자를 써야 하는데 왜 후남이만
왜 후남이만 그렇게 지었을까? 언니들 이름에도 병자를 넣어서 지었는데 그녀의 이름만 마치 얻어온 자식처럼 항렬자에서 제외시켰다. 밑으로 사내 동생 보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자, 뭐라고? 이 이름 후남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지어졌다고? 그렇지, 후남이라는 남자의 이름을 여자애한테 붙여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뒤에 동생이 남자애가 나오도록 약간 빈다고 해야 되나? 남자애가 나오기를 바랐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뭔 거야? 마치 자기가 뭐처럼 느껴진 거야? 남자아이, 아들을 위한 재물처럼 본인이 느껴졌을 것 같다, 이 말이야. 즉, 이 후남이라는 이름은 얘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야. 또한, 여기 좀 포인트를 둬볼까? 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알려주는 표지가 될 수 있겠지. 차별을 알려주는 표지. 즉, 이 후남이라는 이름은 결국에 아들을 바라는 가족의 기대에서 비롯된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대를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남아 선호 사상과 여성 차별의 온상이다. 그 당시 편배했던 남아선호 사상과 여성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어머니가 어쩌다 딸에게 애정 표현을 할 때에도 밑으로 사내 동생을 줄줄이 둘이나 본 신통한 내 새끼, 뭐 이런 식이었어. 잠깐만 지웁시다. 이거 지우고 계속 할게.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후남이한테 이제 했던 게 뭐라고? 후남이한테 애정 표현을 하는 건 어떤 의도였냐면은 아들을 보게 해준 내 신통한 새끼. 아들을 보게 해준. 그러니까 후남이가 느끼기에 자기가 자식으로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 느낌이 아니라 아들을 보게 해준 어찌 보면 하나의 재물인 거야, 그렇지? 그 재물이 되어준 아주 이쁜 내 새끼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얘 입장에서는. 그럼 난 오직 사내 동생을 보기 위해 태어났단 말인가? 처음부터 자식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이름을 지은 부모, 그리고 고유한 존재 가치 없이 태어난 인생, 둘 다 싫었다. 잠깐만, 뒤에서 하나 더 할 건데, 여기에서 난이라는 게 사용되었다. 난 어쩌고저쩌고라는 게 사용되었다. 잠깐 이거 체크하고 가자. 뒤에서 끝에서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후남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마치 사내 아이를 보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다. 즉, 자기가 자식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족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한 거야. 그치? 자식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아 정체성. 나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건 당연하고,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기는 거야? 가족에 대한 거부감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지. 내가
재물이라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재물이라고? 아들을 보기 위한? 아, 그럼 난 뭐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네. 그래서 그 치매 걸린 어머니가 계속 얘기하지.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하면서 백발의 어머니가 젊고 힘찬 악을 쓰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한다 그랬어? 되게 억척스러운 목소리로 악을 지으면서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하면서 악을 쓰고 있는 상황. 참, 우리 엄마 밥 좋아하는 건 알아줘야 돼. 아들 자식을 잠깐 다시, 악을 쓰고 있었어. 여기에서 후남이가 과거를 현재와 겹쳐봅니다. 과거와 현재. 후남이 눈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순간이지, 맞지? 그러면서 아들 자식을 원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딸들 앞에서 아들을 특별 대우할 때도 변명처럼 말하곤 했다. 아들들을 되게 특별 대우를 했대, 엄마가. 그럴 때마다 변명처럼 어머니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야는 제사밥을 떠놓을 애니까라고. 얘는 제사밥을 떠나가지고 앞에다가 떠다 바칠 정도로 귀중한 소중한 애다 하면서 가엾은 우리 엄마, 그녀는 달려오는 엄마를 한 길 한가운데서, 큰 길 한가운데서 맞이했다. 잠깐만, 가엾은 우리 엄마. 어떤 걸 계기로 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가엾은 우리 엄마라고 하는 요 대목에서 정서가 전환되고 있어. 뭘로? 거부감에서 연민으로. 하지만 정서가 전환된다고 해서 완전히 이 거부감이 사라지고 연민으로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거부감에서 연민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가 아니야. 뭐야? 거부감과 연민, 요 두 개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인 거지. 두 개의 감정이 같이 있어, 같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거부감만 있다가,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연민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디 갔었냐, 밥 뜸드는데, 야는 꼭 끼니 때문에 싸돌아다닌다니까,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지, 그치? 전라도 사투리. 즉,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은, 방언이야, 그치? 또한 이 방언 또는 사투리는 우리가 사람들이 평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거지. 그런 말들을 뭐라 그런다? 구어체라고 해. 그러면은 이 방언이라든지 구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친근함도 있을 것이고, 친근함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현장감도 줄 수 있을 것이고, 마치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 현장감도 줄 수 있을 것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 다시 적을까? 현장감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생동감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 친근감, 현장감, 생동감. 자, 역시나 이것 또한 어려서 많이 듣던 소리였다. 엄마 나 알아? 나 후남인 거 알아보고 하는 소리야? 치매에 걸렸으니까,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니까 자기를 알아보고 하는 이야기는 맞느냐를 확인하려는 거야. 야가 애미를 놀리네. 밥 다 타겠다. 가자. 아닌 게 아니라 집안에선 실제로 밥이 뜸드는 냄새가 구수하고, 부뚜막 옆 앞에 서 있던 이모와 조카 며느리가 그 밖에 낯선 여자들이 신기한 얼굴로 제각기 한마디씩 했다. 미국 딸 보고 정신이 돌아오셨나봐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아우, 진작 좀 오시지. 주변 인물들이 후나미를 본 어머니의 그런 반응으로서 뭔가를 추측해내고 있어. 무엇을? 어머니가
후남이를 그리워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후남이 입장에서 어떻게? 나를 마치 재물처럼 생각하던 엄마가 날 그리워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 천륜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다 보니까, 그 가족은 천륜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어쩔 수 없이 이 가족에 대한 감정을 끊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쌤이 요새 그걸 보거든? 넷플릭스 참교육 그거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교육 그거 보면서, 아, 오랜만에 그거를, 쌤이 그걸 안 보다, 원래 웹툰 원작이잖아. 그거를 좀 보다가 생각이 든 게, 아, 진짜, 아무리 집안에서 막 학대를 당하고, 모진 말 듣고, 뭐 그렇게 해도, 결국에 부모는 부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거기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 어떻냐면은, 어, 학대를 당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랍시고, 그래도 내 부모니까 하면서 감싸주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거든. 그 웹툰에서. 그러니까 넷플릭스 거기 말고, 쌤이 물론 좀 보다가 말긴 했는데, 하도 바쁘니까. 보다가 말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후남이도, 그래도 엄마니까, 여기쯤에서 이런 정서로 천천히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지? 정신이 돌아온 건지, 더 달아난 건지 난 10년 감수했다. 귀한 손님 왔으니까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챙겨오려고 야내로 건너가가지고 찌개 간도 보고 나중에 고구마도 좀 쪄오라고 이르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뭐냐.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밥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마당에도 연기가 자욱하고 나 불난 줄 알았어. 이 화상이 이제 안 하던 불장난까지 하니 어쩔거나 한달음에 달려와 보니 멀쩡하게 밥을 짓고 있지 뭐냐. 곧잘 지었어. 잘 지었어. 안 쓰던 무쇠솥도 깨끗이 가셨나봐. 밥에 녹물이 하나도 안 든 거 보려. 무쇠솥,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희가 이제 밥솥 가지고 깔끔하게 짓는 게 아니라, 전기밥솥 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쿠쿠 이제 꾹 누르면은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밥이 싹 깔끔하게 되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 당시 뭐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전기밥솥 쓰는 집이 좀 많니? 적지. 그렇게 많지 않지. 비싼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무쇠솥, 막 가마솥 이런 거를 촌동네에서 썼던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는 것, 마치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무쇠솥에다 밥을 싹 지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녹물은 안 들었는지 몰라도 그 밥 뜸드는 냄새, 밥이 뜸드는 냄새, 글씨가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알아봐줘. 미안하다잉. 밥 뜸드는 냄새, 그리고 무쇠 냄새. 무쇠솥이니까 무쇠 냄새도 들어가 있겠고, 또 연기 냄새, 매캐한 연기 냄새, 다양한 뭐 온갖 냄새들 다 나오지, 그치? 그리고 연기가 벽의 균열을 통과하면서 묻혀온 흙냄새까지. 그 모든 냄새와 어우러진 밥 뜸드는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결국에 얘네랑 다 어우러진 이 밥 뜸드는 냄새.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점점 바뀌어 가는 거야. 점점 깨닫고 있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 즉, 여기에서 이제 그리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감정을 후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이 형상화라는 개념이 뭐였어, 얘들아? 형상화라는 개념이 쌤이 이거 문학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뭐였어? 형상화라는 개념은 이거였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는 걸 갖다가 형상화라 그랬어. 즉, 다시
형상화, 추상적인 대상. 추상적인 대상이 뭐야?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대상. 우리가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뭐 미각, 후각, 촉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대상. 뭐야? 그리움이라든지 사랑과 같은 관념적인 것들. 즉, 그 감정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뭘로 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후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를 해놓은 거야. 맞지? 자, 이 냄새, 이 편안함. 몇 생을 찾아 헤맨 게 바로 이 냄새 아니었던가 싶은 아주 원초적인 냄새. 이열치열이라더니 음식 때문에 뒤집힌 비위를 부드럽게 위로하는 이 편안한 냄새. 미국 가서 입맛에 별로 안 맞았나 봐, 음식이. 어머니는 왜 아무도 연구 없는 이리로 왔을까? 또 나는 생전 맡아보는 이 냄새가 이렇게 좋은가? 잠시만. 여기에서도 뭐래? 나는 어쩌고저쩌고 한. 나는 어쩌고저쩌고 해. 선생님 마지막에 이거 얘기한다 그랬지? 이 두 부분 다. 앞부분도 마찬가지야. 난이라고 얘기했던 거기 뭐야? 오직 뭐 사내 동생을 보기 위해 태어났단 말인가? 처음부터 자식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이름을 지은 부모, 고유한 존재 가치 없이 태어난 인생 둘 다 싫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 다 뭐다? 주인공 후나미의 내적 독백이야. 속으로 한 혼잣말. 내적 독백. 속으로 하는 혼잣말인데, 잠시만. 이 소설의 시점이 뭐라 그랬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이거는 인물의 대사도 아닌데, 단순 서술일 뿐인데도, 이렇게 내적 독백, 나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뭐처럼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이야기하고 있네.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일시적 전환을 이루고 있어. 일시적 전환. 요게 꽤나 중요한 포인트로 출제될 만한 그런 거라 볼 수 있겠네. 보기 같은 거 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자, 결국에 마지막에 얘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얘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존재,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런 걸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야. 특히나 어느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 이런 거를 후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를 시키면서 결국엔 뭐가 된다? 잃어버린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가족애와 유대감을 회복하게 된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뭐야? 첫 번째 하나, 주인공 또는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하기 위해서 직접 제시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 또 그 직접 제시 방법으로 서술하고자 한 인물의 심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것들. 어떠한 시점을 중점적으로 뒀다가 잠깐의 시점 전환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역순행적 구성과 같은 서술상의 특징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차별. 남아선호 사상과 여성 차별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되었고, 이런 결과들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환되어서, 어떤 계기로, 어떤 방법으로 전환되어서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딴 걸로 계속해서 가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